자, 임술일주 안녕하십니까? 임술일주 제국인이죠. 돈 부자 엄청 많아요. 임술일주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어떤 큰 대기업 모 재벌 회장님도 임술일주예요. 임술일주가 부자가 아주 부자 명식이에요. 왜냐면 사력댐이라고 그래요. 이거 큰 물이고 이건 댐이거든. 우리 소양강 댐 이렇게 연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만인 구제지상이다. 만인을 먹여 살린다. 그러니까 내 밑에 직원이 많다. 그 뜻이 되겠죠. 임술일주. 자, 태어난 년, 태어난 월, 태어난 일, 태어난 시가 되겠죠. 나 왜 태어난 일을 보느냐. 내가 주어가 되고 이게 사주를 80% 차지하기 때문이에요. 뭐든지 나와 비교해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다 나하고. 그래서 나는 큰 물이고 또 게다가 관대를 놨네요. 여기다가 12운성이 관대. 12운성이라는 것은 잠깐만요. 관대는 사무관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반듯하게 잘 나간다 그 뜻이에요. 사무관대. 관대를 놨고 또 여기다가 백호를 놨네. 어떤 분들은 호랑이가, 흰 호랑이가 물어갖고 피를 철철 흘리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백호라는 것은 나의 어떤 기운, 성격, 어떤 카리스마, 어떤 리더십, 이런 게 굉장히 강기강성하다. 그런 뜻이고, 나쁜 거는 육친의 흉을 뜻해요. 육친의 흉은 어떤 자식, 남편, 부인, 이런 걸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임술일주에는 백호는 주로 이걸 뜻하죠. 자식. 자, 보겠습니다. 통술력 있고 어떤 괴강 있죠. 진술은 모두 다 괴강이 있어요. 카리스마, 그리고 호불호 좋고 싫음이 분명하고 아주 사업가적 자질도 뛰어나고 제복도 있고 만인 구제형 직원들을 다 먹여 살린다. 그 다음에 스케일도 크고 영호걸상이다. 그렇지만 또 의심도 많고 계비관을 낳았다 그래서 계비관이라는 게 뭐냐, 좀 어떤 병에 잘 걸린다, 질병 노출이 심하다, 아니면 어떤 관제수, 내가 처해 있는 직업에 어떤 문제가 좀 많이 일어난다, 그리고 부부 갈등 심하다, 이런 걸 뜻해요. 계비관이라는 게. 그래서 어떤 운에 계비관이 오느냐, 그 운이 따로 있어요. 매년 그런 게 아니고 작년에 그럴 수 있었겠네요. 그래서 신중할, 해당 운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계비관 운에는 나이 드시면 질병 노출이 쉽겠고, 어떤 회장님이면 관제수가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내적 갈등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운이 따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작년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임술일주는 또 배우자 인연이 참 이렇게 복된 쪽이에요. 길 한편이다. 아주 배우자 인연도 길한 편이다. 자신의 앞가림을 확실히 하는 부인이다. 나 또한 그렇다. 이걸 탐재에 괴인한다. 돈에 탐한다. 돈을, 재물을. 학습보다 공부보다. 그래서 공부보다는 현실성에 집중한다. 그런 임술일주. 남녀 모두. 자, 남명을 보겠습니다. 자, 남성 재의돈태. 재라는 건 돈과 철을 얘기하는 거예요. 돈과 철은 뭐예요? 일단 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일단 정화가 정술, 나를 만나면 또 양이 되겠네요. 양이라는 것은 기르다, 양육하다, 보호하다, 유경하다, 이런 뜻이에요. 정술 양이 되겠고, 또 그 다음에 병화가 되겠네요. 병화는 나를 만나면 묘가 되겠네요. 묘. 이런 묘. 그래서 처와 무정할 수 있어요. 인연은 길하지만 죽고 살고 헤어지고 이혼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인연은 긴데 무정지상에 놓이기 쉽다. 왜? 처가 못 돼서가 아니고 몸이 약해요. 묘자고 또 양이고. 그러니까 처가 몸이 약할 수 있는 부인을 만날 수 있고, 더군다나 여기에서 천간에 화가 어떻게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또 중요하죠. 한데 이거는 이제 부인은 그렇다 그래도 돈의 유무예요. 돈. 이 화가 어떻게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큰 부자냐 작은 부자냐. 어쨌든 임술일지는 조금이라도 부자다. 큰 부자는 대기업이고 작은 부자는 이제 일반 소시민이고 그래서 만약에 정화가 아닌 다른 화가 있다면은 쥐락펴락 돈을 희롱한다. 예, 돈을 가지고 논다. 이런 부명이에요. 큰 부자 명식이고 재벌 일주에 많아요. 꼭 뭐 대기업 아니라도 중소기업이라도 좀 있는 돈을 만지는 돈을 희롱하는 그런 일주예요. 그래서 부명이라고 하죠. 네, 남성의 어떤 관을 보겠습니다. 관은 직업, 자식을 뜻해요. 묘자 대궁이네요. 관이 토가 되겠죠. 토가 나를 만나면 묘가 됩니다. 묘. 직업도 자식도 이걸 관고라 그래요. 그런데 여기다 또 아까 얘기했죠. 백호를 또 깔았잖아요. 게다가 또 나는 천라지방이에요. 천라지방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에 그물이 쳐져가지고 오도 가도 못한다. 꼼짝 못한다. 땅에도 막혀있고 하늘에도 막혀있고 이 천라지방이라는 게 상이 흉살이거든요. 그래서 이 천라지방이 기본적으로 깔고 있고 게다가 백호살에다가 이렇게 깔았기 때문에 충형운에 아니면 천라지방운에 개고 있고 내일서 전도된다. 자, 무슨 뜻이냐. 이 안에 신이 이렇게 있고 신은 나한테 이제 서류, 문서, 계약 이런 거, 어머니 이런 거, 공부 이런 걸 뜻하는 건데 이제 서류, 문서 쪽으로 이제 보는 거고 이건 돈이고 부인이고 재성이고 그다음에 신정무 이거는 관이고 남편이나 직업이 되겠죠. 자식이 되겠고 남편한테는 이제 충형운에 형이라는 건 이제 내년이 되겠죠. 당장 충운에 자, 그다음에 이게 계고라는 건 땅을 파는 거예요. 진토가 내년에 파면은 얘가 어디 천간에 누구가 뭐 화가 있다면 같이 샹 날아가는 거예요. 합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합이라는 것은 굉장히 나쁜 뜻이, 좋은 뜻이 아니고 나쁜 뜻이에요. 합이라는 건 남녀 궁합에서만 좋다. 이렇게 천간 지지가 만나서 합하는 거는 건강이 날아가든 돈이 날아가든 이혼을 하든 뭐 어쩌고 저쩌고 99% 나쁘다.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주로 나쁘다. 또 얘가 어디 뭐 있다면 또 그렇고. 뭐 예를 들어 천간에 뭐가 있다면 이렇게 쏙 땅속에 묻어버리는 거고. 부인이나 어떤 돈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그런 거를 암시돼 있다. 그리고 대운에 또 그렇게 깔려 있느냐. 천라지방운이. 천라지방이 이 술토를 뜻하고 그 다음에 해수 여러분이 막 알고 있는 돼지띠 그 다음에 진 용띠해 그 다음에 뱀띠해. 자, 당장 내년에 용띠와 뱀띠가 오겠죠. 대운에 이걸 깔고 있느냐 안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그건 기본적으로 깔지 않는 다른 일주는 대운을 보는 거예요. 근데 나는 대운이 있으면 1000%고 대운이 없어도 80~90%죠. 그래서 천라지방 운에 깨지지 않고 잘 버티느냐 그러면 그게 길이에요. 천라지방 운에 내가 뭔가를 확정하고 뭔가 벌리면 다 깨져요 거의. 만약에 대운까지 겹쳤다면. 그게 아니면 건강이라도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반드시 이때는 추성해야 되는데 만약에 직업이 내 사주 8자 내 직업에 맞는 어떤 직업을 내가 지금 현재 상황에 처해 있다면은 살짝 지나가요. 살짝. 그래서 그것도 참 중요하겠죠. 어떤 직업에 처해 있느냐. 그래서 어떤 기본적으로 라망운, 그렇게 형운에, 형이라는 거 이제 축술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형운에 개고 있고 가능성이 암시되어 있다. 흉으로 전도될 가능성이 높다. 어떤 생살여탈 직업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틀려지겠죠. 생살여탈은 사느냐, 죽느냐, 뭐 뺏느냐 이런 직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센 직업. 그런 직업에 있느냐 없느냐 그 뜻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피용하느냐.
그래도 천라지방운은 내가 운을 미리 알면은 피용을 할 수 있습니다. 피용법을 제가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왜 기분 나쁘라고 이런 말씀을 하겠어요. 여러분은 잘 먹고 잘 살고 아주 부명이고 부인 복도 남편 복도 끝내줍니다. 이렇게 말하면 기분 좋겠죠. 근데 지나가 보세요. 정말 끝내주나. 그러니까 좋은 거는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좋은 거는 작게든 크게든 와요. 근데 나쁜 거는 미리 알면 피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개운법이라는 것은 내 운을 고쳐 쓴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부산까지 가야 되는데 내 몸으로 멀리 빨리 달려갈 수 있나요? 어차피 신은 우리한테 그 포유로 같이 그런 달리기를 안 줬단 말이에요. 기껏 달려야 뭐 몇 킬로죠. 아무리 장거리 육상 선수라도. 그럼 자동차 이용해서 가는 거예요. 내가 하늘을 날 수 없는데 비행기 이용해서 미국 가는 거고 배도 마찬가지고 신이 준 거 아니지만 인간이 다 만들어서 개운해서 쓰는 거잖아요. 병도 마찬가지고 고쳐 쓰는 거잖아요. 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자, 여성은 여성의 관은 남편을 뜻해요. 직업도 뜻하지만 기본적으로 부성인묘다. 부의 성질을 부성 인묘다. 인묘 이건 한자만 봐도 아시겠죠? 인묘했다. 인묘 땅속으로 들어갔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런 형상이라 반드시 여기도 생살여탈 직업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이게 다 피용이에요. 생살이라는 게 뭐예요? 사느냐 죽이느냐 응? 아니 이거지 죽이느냐 이런 직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직업을 가졌을 때 이거는 뭐 이제 뭔가 이제 뺏는다는 거죠. 이런 직업에 임했으면 피용할 수 있다. 이런 직업이 뭐냐? 뭐 살생대건업, 굉장히 센 직업, 이런 걸 뜻하는 거죠. 그러면은 많이 피해갈 수 있어요. 그것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러면은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방법은 반드시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부성인묘라는 것은 어떤 남편의 동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남편의 동태. 자, 식의 동태, 자식, 감정, 일터 뭐 이런 걸 뜻하는 건데 나의 식은 화잖아요. 아니 이게 관이고 잘못됐네. 부성의 동태는 이제 무술, 묘. 제가 제대로 얘기를 했고 식의 동태는 묘가 되겠네요. 목. 여성한테 식은 자식을 뜻하는 거고 올해가 식이네요. 개묘년 나무가 왔네요. 그러면은 여기 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여기 어딘가 뭐 이렇게 또 합해가지고 이게 나무를 만들어내는 거 식을. 그래서 올해는 안명합의 어떤 식상이 관성을 극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게 나하고 이렇게 안명합했잖아요. 암이라는 건 어두울 암자, 땅 속의 암, 그 다음에 바깥에 밝을자, 밝은 곳에서 나와 얘가 이렇게 합을 해요. 그러면 결과치가 목으로 개네. 이 목은 나한테 식이에요. 자식, 오지랖, 뭐 감정계, 뭐 실수, 뭐 이런 거. 이런 게 오면은 식은 반드시 관을 친다. 관이 뭐겠어요? 남편 또는 직업이죠. 요건 남성도 마찬가지 직업은. 그래서 견관한다. 직업에 남편에게 상책이 낸다. 상처. 관을 상처낸다는 얘기죠. 이걸 견관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직주 이동이라든가 직업을 바꾼다든가 아니면 뭐 이혼 그래 좋아 이혼해. 오래 잘 넘기면 이혼 안 하는데 요 해를 못 넘기고 싸우고 어쩌고저쩌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상관이 왔으니까. 직장 그만둔다든가 올해 직장 바꾸면 남자분들 나중에 후회해요. 그러니까 그런 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안명앱의 식상이 관성을 극하니까 남편을 극하니까 직업을 극하니까 부부 유정을 논할 수 없다. 또 임술일주는 남편을 과감하게 의식하지 않아요. 여보 어디야 뭐 했어 그러면 네 맘대로 해 뭐 이런 또 그런 게 좀 강해요. 그래서 남편은 좀 외롭겠지. 그리고 또 올해는 연애운도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좀 연애운이 들어왔는데 내후년에 또 망신운까지 들어왔어요. 연애하시면 안 되겠죠. 그러게다가 원기라고 그래요. 내후년에는 원진 기문 뭐 귀신이 문 앞에 왔다 갔다 한다. 그런데 그거는 원기라는 것은 사술스럽다 그러잖아요. 나하고 만나면 뱀띠해 나하고 만나면 사술된다. 뭐 속는다. 뭐 손댈 수 있다. 사기당한다. 그리고 만약에 술을 마시면 이거는 얘들이 합해서 화가 되는데 술은 알코올은 화예요. 술을 마시면 말 그대로 술귀신이 해가지고 부부 사이 갈라놓는다 그 뜻이에요. 부부 싸움 엄청나게 한다. 부부 갈등이 암시돼 있다. 게다가 라망이에요. 게다가 사술이야. 막 겹쳤죠? 조심해야겠죠. 근데 항상 개헌법은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 모두 올해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거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직장 옮기기. 금방 말씀드렸죠. 상관이 경관한다. 상책이 내서 경관한다는 거예요. 여기 경관. 그래서 직장 옮기지 마라. 직장 바꾸지 마라. 반드시 후회한다. 또 여성 임술일주는 상관 경관하니까 부부 갈등이 암시되어 있다. 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부부싸움 할 일 피하면 되는 거고 술 안 마시면 되는 거예요. 올해가 아니라 이때. 자, 그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임술일주 공망. 공망이라는 거 없는 걸 찾는다 그 뜻이에요. 임술일주 공망이 뭐죠? 자축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공망이 예를 들어서 여기 사주 원국에 어디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이 천간에 있는 일도 안 돼. 이게 공망이 이렇게 떠버리면. 공망이란 건 참 안 좋은 거예요. 자공이네, 자기. 같은 공망이네. 그래서 임술일주가 돌아서면 쓸쓸해 한다. 그 뜻이에요. 앞에서 당당하고 아주 대처인데 카리스마 있고 근데 돌아서면 외로움을 많이 탄다. 그 뜻이거든요. 이 뜻은 자기 자공이니까. 허무함을 많이 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공망인 우리 한 달이 30일이나 뭐 30일이나 있지만 그 중에 공망일이 있단 말이죠. 그날 무언가 내가 성제를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결혼하지 않기, 이사하지 않기, 뭐 문서 계약하지 않기, 뭐 개업하지 않기 등등등. 그날은 무조건 피한다. 피할 날이 여러 개 있어요. 뭐 시박대필도 있고 등등 있는데 일단은 특히 자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피한다. 언제? 3월 19일, 20일, 네. 많을수록 나쁘겠죠. 또 있네. 31일. 자, 그러면 언제 이사 가요? 나 이때 꼭 뭔가를 해야 되는데? 3월달 내로? 자, 귀인이 있어요. 귀인, 여러분이 뭐, 나 오늘 귀인 만났어. 귀인 오는 해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좋은 거예요. 귀인 중에서도 아주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 최고의 귀인이에요. 천을귀인. 천을귀인 날 태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날. 천을귀인이 나한테 3월 20일, 24일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임술일주한테 해당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뭐, 혹시 계획이 있으시다면 요 날을 참고하시고, 요 날을 하시면 안 되겠죠. 자, 임술일주는 부명이고 부자가 많고, 참 그렇습니다. 보통 일반 사람들이, 특히 저희 같이 사주 간명하는 사람들이 임술일주 많이 부러워해요. 아주 돈을 참, 물론, 사주 6자 나머지 봐야 되고, 이 지장과 암합을도 봐야 되는데, 그래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다. 기본적으로 여기 이 돈을 이렇게 합을 하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지장과 암합이 없어도. 지장간끼리 합을 하는 사주들이 보통 대기업 회장들인데, 그거 몰라도, 여기에 재성이 없어도, 기본적으로 깔고 있잖아요.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다. 그리고 임술일주는 이게 사업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만 여성 임술일주 또 올해 부부싸움 좀 피하세요. 그러면 또 넘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남성분들 많이 쓸쓸해 하시는데 뭐 다 가지려고 그러세요. 가진 거 큰 걸 가졌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행복한 일주다. 자, 임술일주 화이팅! 자,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